카르멘, 이미 뮤지컬이나 오페라로 많이 들어보셨을 이름. 그녀는 아름답고 잔인한 판무파탈의 집시 여인이죠. 그렇지만 생생한 묘사가 살아있는 이 중편 소설을 읽어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판무파탈의 여인으로 인해 타락해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프로스페르 메리메의 중편 소설로 지금 만나봅니다. 1장. 이야기는 답사 여행 중인 한 고고학자가 안달루시아에서 남자 주인공 돈 호세를 만나며 시작됩니다. 고고학자는 충분히 의심스러운 행색을 한 돈 호세를 전혀 경계하지 않고 시가를 나눠 피웁니다. 그 사이 자꾸 자신에게 눈치를 주는 안내인의 태도를 모른 척하면서 말입니다. 되레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험하니 옆에 있는 행위에는 묘한 매력이 있다. 어쨌거나 고고학자와 그의 안내인은 이 위험해 보이는 인물 돈 호세와 동행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묵을 숙소가 같았기 때문이죠. 돈 호세와 고고학자가 잠을 청하는 사이 마구간에서 말을 돌본다는 핑계로 밖에 나와 있던 안내인은 돈 호세를 신고해 현상금을 받을 생각을 합니다. 네, 돈 호세는 당시 가장 유명한 도적 중 하나였답니다. 하지만 잠자리가 불편해 밖으로 나온 고고학자가 안내인의 신고 계획을 눈치채게 됩니다. 안내인은 서둘러 떠나고 고고학자는 고민합니다. 그러다 숙소로 들어가 돈 호세를 깨웁니다. 이러저러한 상황이니 도망가라는 얘기를 전합니다. 돈 호세는 감사 인사를 한 뒤 떠납니다. 2장. 고고학자는 코르도바의 성 도미니크 수도의 도서관에서 자료를 조사하다가 주변을 산책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강둑에서 담배를 피우던 고고학자에게 낯선 여인이 다가와 옆에 앉습니다. 옷차림은 소박하지만 머리엔 꽃을 꽂은 여인. 고고학자는 여인에게 시가를 건넸고 두 사람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네, 이 여인이 바로 카르멘 시타입니다. 카르멘은 구릿빛 피부에 하얀 이, 윤기가 흐르는 까만 머리를 가진 미인이었죠. 거기에 관능적인 매력까지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는 카르멘에게 그녀의 집으로 가서 점을 쳐달라 청하죠. 그렇게 카르멘의 공간에서 마법의식을 진행할 때 갑자기 낯설고 위협적인 남자가 들어옵니다. 대뜸 으르렁대며 카르멘과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는 바로 얼마 전에 만났던 도적 돈 호세였습니다. 돈 호세는 고고학자를 알아보고 그를 밖으로 안내합니다. 고고학자는 돌아가던 길에 회중시계가 사라진 걸 발견하지만 굳이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며칠 뒤 고고학자가 다시 성 도미니크 수도회에 가자 사제 중 한 명이 나와서 환대를 보여줍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어서 다행이라며 회중시계를 도난당한 걸 이미 알고 있었죠. 사제는 악당이 처형될 예정이라 말합니다. 그런 뒤 고고학자를 악당 돈 호세에게 데려다 줍니다. 고고학자는 시가 한 박스를 챙겨 죽음을 앞둔 돈 호세를 만나러 가죠. 돈 호세는 고고학자에게 부탁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한 미사를 해줄 수 있냐고, 또 고고학자를 모욕한 누군가를 위해 미사를 해달라고. 돈 호세는 고고학자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하고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3장. 3장은 돈 호세가 고고학자에게 고백하는 형식이지만 앞서 1, 2장의 형식으로 줄거리를 마저 소개해드릴게요. 돈 호세는 바스크 지방 출신이었지만 싸움에 휘말려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우연히 군대를 만나 군인이 되기에 이르죠. 그러다 세비야의 한 담배 공장에 경비를 서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집시다 하는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가 돈 호세가 카르멘을 처음 만나게 된 때였습니다. 돈 호세는 첫인상이 그다지 좋지 않은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카르멘은 청개구리처럼 그에게 다가와 꽃을 던지고 갑니다. 돈 호세는 자기도 모르게 그 꽃을 주워 주머니에 담죠. 그러던 중 갑자기 공장에서 경비병이 달려옵니다. 시가 작업실에서 사람이 죽었다면서요. 돈 호세와 부하들은 서둘러 그곳으로 갑니다. 사건 현장에는 피를 흘리는 여자와 그녀의 앞에 있는 카르멘이 보입니다. 카르멘은 동료를 다치게 한 혐의로 감옥행이 결정되죠. 카르멘은 호송 중에 대뜸 어색한 바스크어를 쓰며 같은 고향 사람이니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돈 호세는 카르멘의 말들이 거짓인 줄 알았음에도 그녀의 말에 홀려 그녀가 도망가게 돕고 맙니다. 그 탓에 그는 감옥에 갇히고 계급도 강등됩니다. 감옥에 있던 그에게 사촌의 선물이라며 빵이 들어옵니다. 돈 호세에겐 사촌이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빵을 썰어보니 금화와 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이 카르멘의 선물이라 확신합니다. 그 후 감옥에서 풀려난 돈 호세는 연대장의 집 앞에서 보초를 서게 됩니다. 그곳에 카르멘이 등장했고 그녀는 떠나면서 어느 가게에 간다고 말하죠. 돈 호세는 임무가 끝난 뒤 곧장 그 가게로 갑니다. 그곳에서 다시 만난 돈 호세와 카르멘은 사랑을 나누죠. 하지만 다음 날 카르멘은 돈 호세에게 계산이 끝났다며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돈 호세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냐고 묻자 카르멘은 개와 늑대의 사랑은 지속될 수 없다고 답하죠. 자신을 악마에 비유하며 카르멘을 잊어버리라 하죠. 하지만 돈 호세는 온종일 카르멘만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 후 카르멘 일행이 밀거래를 하는 현장을 목격하지만 카르멘의 부탁으로 눈 감아주게 되는 돈 호세. 또다시 카르멘을 찾아간 돈 호세는 밀거래 일과 관련해 그녀와 대판 싸우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을 피하는 카르멘을 만나기 위해 그녀와 함께 밤을 보낸 장소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다 카르멘이 자신의 상관과 함께 오는 걸 목격하고 홧김에 그와 칼싸움을 하곤 그를 죽이고 맙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돈 호세는 카르멘의 권유로 밀수업자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더 타락한 돈 호세는 강도질까지 하는 지경이 되죠. 그러다 카르멘에게 남편 가르시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충격에 빠집니다. 카르멘은 여러 차례 노력 끝에 감옥에 갇혀 있던 남편을 빼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돈 호세는 그녀의 남편 가르시아와 함께 일하게 되죠. 그때 중요한 도둑질을 앞두고 카르멘과 연락이 닿지 않자 돈 호세가 그녀를 직접 만나러 찾아갑니다. 카르멘은 돈 호세에게 은근슬쩍 자신의 남편 가르시아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돈 호세는 뒤에서 가르시아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와 결투를 벌여 결국 그를 죽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집시 여인 카르멘을 돈 호세가 독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돈 호세는 카르멘의 새로운 남편이 되지만 카르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된 당신을 덜 사랑하게 됐어. 당신이 내게 하는 명령은 정말 싫어. 내가 원하는 건 자유야. 날 구속하지 마. 카르멘은 루카스라는 투우사와 사랑에 빠지죠. 돈 호세는 질투의 눈이 멀어 더욱 카르멘을 갈망합니다. 카르멘에게 미국에서 새 삶을 함께하자고 부탁합니다. 카르멘은 돈 호세를 비웃으며 답합니다. 양배추나 심으려고 태어나지 않았어. 우린 이방인의 돈으로 살아갈 거야. 그는 이맘때쯤 바로 고고학자를 만났던 겁니다. 또 카르멘이 고고학자의 시계를 훔친 시기이기도 하죠. 카르멘이 고고학자의 반지까지 훔치려는 걸 그가 말리다가 더 큰 싸움으로 번졌다고 전합니다. 며칠 뒤 열린 축제에서 황소가 루카스를 덮칩니다. 돈 호세는 다시 카르멘을 찾아가서 루카스는 오래 살지 못할 거라며 자신과 함께 미국으로 가자고 애원합니다. 돈 호세는 계속 이런 삶을 반복하느니 차라리 그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카르멘은 그 협박에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난 더 이상 당신 사랑 안 해. 당신이 날 죽인다고 해도 난 자유가 좋아. 기꺼이 보헤미안으로 죽겠어. 그리고 어느 한순간은 그를 사랑하긴 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돈 호세는 카르멘이 계속 자신을 거절하자 그녀를 칼로 2번이나 찔러 죽이고 맙니다. 그는 죽으면 숲에 묻히고 싶다던 카르멘의 말을 기억해 그녀를 숲에 묻어줍니다. 그런 다음 카르멘을 위한 미사를 올리고 마지막엔 경비대를 찾아가 자수를 합니다.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이 소설의 화자인 고고학자를 만나 그가 겪은 일을 들려주게 된 것이죠. 4장. 고고학자는 스페인의 집시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특히 여자 집시들은 점을 치거나 온갖 약을 팔고 그것도 아니면 구걸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보헤미안들의 외모에 대한 묘사도 이어갑니다. 집시들의 언어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고고학자는 어쩌면 딱딱하게 느껴질 정도로 보헤미안에 대한 자신의 연구를 공유하고 마지막으로 보헤미안 속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입을 닫으면 파리가 못 들어온다. 이렇게 중편소설 카르멘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 소설의 저자 프로스페르 메리메의 실제 직업도 고고학자였습니다. 단순히 문학가의 눈으로만 완성된 소설이 아니라 그의 고고학적 그리고 학자로서의 시선 역시 작품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죠. 카르멘은 보통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택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지만 자유로운 인물이었습니다. 어쩌면 돈 호세가 카르멘에게 속절없이 빠져든 것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자유를 향한 사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편소설 카르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작품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